윤세영,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최명지의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은 윤세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되려고 한 줄 알아? 나도 살려고 했던 거라고. 윤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네가 한 짓을 보면 살려고 했다기보단 욕심에 미쳤던 거겠지.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는 거야. 윤세영은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엄마는 도와주긴커녕 나만 몰아세우잖아. 왜 나만 탓해? 최명지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있긴 하니? 윤세영, 네가 저지른 일의 책임은 네가 져야 해. 난 이제 더 이상 네 편이 아니야. 엄마의 차가운 말에 윤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최명지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혜성그룹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황진구와 윤세영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황진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고 일정표를 훑으며 대화를 피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윤세영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황진구,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지겨워? 황진구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는 무심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 좀 하지 마.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일? 그게 진짜 이유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야? 윤세영의 목소리는 억누르려 해도 드러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황진구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내가 네 정략 결혼 상대일 뿐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무관심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황진구는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습니다. 윤세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황진구.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일이랑 살아. 나도 더 이상 기대 안 할 테니까. 문을 꽝 닫고 나가는 윤세영의 모습에 황진구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구지석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윤세영은 눈가가 붉어진 채 화난 얼굴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대체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미건조할 수 있지? 구지석은 조용히 웃으며 잔을 내려놓고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왜 그딴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고 있어? 윤세영, 너 그렇게 시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잖아. 윤세영은 구지석의 말에 발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구지석, 네가 뭘 알아? 네가 황진구를 알아? 너한테는 쉬운 일이겠지만 난 이렇게 쉽게 그만두고 돌아설 수 없어. 구지석은 느긋하게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못 돌아서겠으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황진구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날 보라고, 윤세영. 나한테 와. 윤세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구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구지석,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 구지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격 같은 게 뭐가 중요해? 너 이미 황진구랑 끝났잖아. 아니면 아직도 네가 황진구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윤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만해. 더 말하지 마. 너랑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구지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윤세영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와서 울고불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윤세영, 너도 알잖아. 황진구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널 원해. 윤세영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지석의 도발적인 말과 차갑게 웃는 얼굴은 어딘가 치명적인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본사 로비 한낮의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를 걸어가던 황진구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구지석과 윤세영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가 웃는 걸 본다. 나한테는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왜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야? 윤세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회사에서 오해받으면 곤란하니까. 구지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담하게 웃었습니다. 오해받을 게 뭐가 있어? 난 오히려 네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 네가 누군지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황진구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구지석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며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구지석은 일부러 크게 말하며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윤세영은 그제야 황진구를 발견하고 약간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몰랐네. 황진구는 차분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미팅 끝내고 지나가던 중이었어.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구지석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를 좀 했어요. 윤세영이 유학 시절에 얼마나 귀엽고 엉뚱했는지 아세요? 그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황진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윤세영이 귀여웠던 때가 있었나 보네. 말은 무심했지만 황진구의 눈에는 얇은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윤세영은 두 남자의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만하자. 구지석, 난 일 때문에 올라가 봐야 해.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윤세영의 손목을 붙잡아 멈췄습니다. 잠깐만. 저녁에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 네가 좋아하던 그 레스토랑에 예약할게. 윤세영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구지석의 기대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은 단단히 닫힌 문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둑한 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윤세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멍하니 구지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네가 웃으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텐데. 윤세영은 무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음이 나오겠어? 나도 사람이야. 마음이 복잡하다고. 구지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황진구 때문에 또 그러는 거야? 윤세영, 그만 좀 해. 네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애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윤세영은 구지석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구지석, 네가 황진구를 알아? 모르면 말 좀 아껴. 아니, 알 필요 없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아? 구지석의 목소리엔 부드러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눈길을 피하며 혼잣말처럼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구지석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해, 윤세영. 황진구한테 미련이 있으면 가. 하지만 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겠어? 이미 네 마음은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구지석의 말에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황진구는 사무실에서 윤세영과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던 황진구였지만 최근 윤세영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윤세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황진구는 문을 닫고 윤세영 앞에 앉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 맞아? 윤세영은 당황한 듯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황진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변한 걸 모르겠어? 나랑 얘기하는 것도 피하고 딴 사람처럼 굴잖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윤세영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어? 너한테 맞추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근데 넌 항상 날 의심하잖아. 황진구는 윤세영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준비가 돼 있었어.
그런데 지금의 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황진구의 목소리엔 실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늦은 밤, 황진구는 서재에서 파일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선이 한쪽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이다 손을 뻗어 서랍을 열고 안에 있던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서엔 윤세영의 최근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곳에 갔지? 황진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신한 황진구는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황진구는 윤세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황진구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윤세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 있었잖아. 그 얘긴 왜 해? 황진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 그게 네 대답이야? 내가 확인했어. 너 그 시간에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더라. 윤세영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표정을 금세 가다듬고 방어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나를 감시했어? 네가 뭔데 내 일거수일투족을 따져? 나 네 재산 목록 아니야. 황진구는 윤세영의 말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감시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어. 윤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눈 감아줄 수 없다고? 네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황진구,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황진구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완전히 벽에 부딪힌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늦은 밤, 윤세영은 구지석과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띠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진구가 내가 어제 어디 있었는지 물었어. 거짓말한 거 다 알아챘나 봐. 구지석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황진구는 그렇게 둔하지 않잖아. 윤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며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황진구랑 헤어질 자신이 없어. 구지석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워해? 네가 황진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그러는 거야? 윤세영은 당황한 듯 구지석을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지 마. 난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 구지석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땐 답이 정해진 거야. 이미 네 마음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네가 부정하고 있을 뿐이야. 윤세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지석의 말은 자극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황진구는 사무실에서 구지석과 윤세영이 함께 있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황진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잠시 망설였던 황진구는 휴대전화를 꺼내 신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신여진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으로 와라. 네가 이 시간에 전화한 건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겠지. 신여진의 저택, 황진구는 신여진의 서재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직접 찾아올 정도라면 간단한 얘기는 아닐 것 같구나.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내 신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신여진은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 신여진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뭐니? 이 사진 하나로 윤세영과의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황진구는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윤세영이 저를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구야, 결혼은 네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도 해.
황진구는 굳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세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황진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어. 윤세영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네 생각을 확인해보고 싶구나. 황진구는 신여진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은 윤세영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윤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신여진 앞에 섰습니다. 신여진은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아, 이걸 네가 설명해주면 좋겠구나. 난 이 상황을 단순한 오해로 받아들이고 싶다. 윤세영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엄마, 그 사진이 뭔데요? 그걸로 저를 판단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신여진은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물어보려는 거다. 황진구가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어. 네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윤세영은 고개를 살짝 젖히며 비웃는 듯 대답했습니다. 기회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큰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황진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결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겁니다. 신여진은 잠시 윤세영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세영아, 기억해둬라.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신여진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는 굳은 결단과 냉정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혜성그룹 본사대회의실.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진구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옆자리에 앉아 의자를 움켜쥔 채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윤세영 씨와의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세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진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주려고 한 거야? 황진구는 윤세영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세영 씨, 이건 망신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윤세영은 숨을 크게 내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지 마. 황진구, 이건 네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큰엄마랑 의논이라도 했어. 황진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세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세영은 구지석을 만났습니다. 구지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오늘 황진구가 한 말 들었어. 윤세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사람이 날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할 줄은 몰랐어. 구지석은 윤세영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황진구는 신경 쓰지 마. 네가 가진 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 결혼이 깨졌다고 해서 네 위치가 흔들릴 이유는 없어.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신여진과 최명지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신여진의 저택, 최명지는 소파에 앉아있는 윤세영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아, 오늘 황진구가 한 말을 들었다. 네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구나. 윤세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엄마, 황진구가 오버한 거예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정리하면 되는 문제죠. 최명지가 책상을 쾅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리? 네가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그 결혼이 깨지면 회사는 물론이고 우리 집안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윤세영은 겁먹은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반박했습니다. 큰엄마, 제가 어떻게든 수습할게요.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굴었을 뿐이에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말을 잠시 제지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영아, 이건 네 책임이기도 하단다. 결혼이 파혼되면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이 적지 않아.
황진구가 네 행동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 윤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큰엄마, 제가 그런 부담까지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결혼은 집안끼리의 일이었잖아요. 최명진은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윤세영, 이건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도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걸 기억해. 윤세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가에 눈물을 맺혔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차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네가 네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없다면 네 자리를 잃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거다. 혜성그룹 저택의 응접실, 최명진은 소파에 앉아 신여진에게 설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차를 마시며 차분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에는 조바심이 가득했지만 신여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형님, 이건 가정의 위신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세영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 벌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파혼 위약금은 수십억입니다. 이 금액을 감당하려면 저희는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 신여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가정의 위신이란 게 참 재밌구나. 네 딸이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봤니? 세영이는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해. 최명진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세영이는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은 애예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 이대로는 안 돼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도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 딸에게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세영이는 그걸 전부 무시했지. 지금 이 상황은 네 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이건 내가 손을 써줄 문제가 아니야. 최명진은 손을 떨며 신여진의 반응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이렇게 망가지면 혜성그룹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차갑게 하실 겁니까?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위약금은 윤세영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네 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게 해. 최명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구지석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한켠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지석, 나 좀 도와줘. 이번 위약금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잖아. 구지석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세영, 네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네. 그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은 그럴 여유 없어. 네가 도와주면 나도 너한테 갚을게. 구지석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윤세영, 네가 이 상황에 빠진 건 네 선택 때문이야. 이제 와서 남을 탓하지 마. 네 선택의 대가는 네가 치러야지. 내가 왜 그걸 대신 감당해야 하지? 윤세영은 구지석의 냉정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윤세영은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점점 고립되어가는 윤세영은 자신이 믿었던 구지석마저 냉정하게 등을 돌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안에서 홀로 앉아있던 윤세영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다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녀의 자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윤세영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립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최명진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담아 윤세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윤세영,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어. 윤세영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상황이 전부 내 잘못이야? 나도 최선을 다했어. 황진구가 처음부터 나를 무시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결혼을 깨버린 거라고.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비웃으며 손가락을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최선? 네가 구지석이랑 뒤에서 몰래 만날 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냐? 그 결과가 이 꼴인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윤세영은 그제야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이래?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만 몰아붙이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엄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최명진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이유를 대든 그건 변명일 뿐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수십억의 위약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 앉아서 나한테 따질 시간이 있니? 윤세영은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 위약금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황진구한테 책임이 없던 것도 아니잖아. 최명진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왜 황진구를 탓해? 네가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하지 마.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게 네 의무야. 알겠어? 윤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잔인해? 난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왜 자꾸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거냐고. 최명진은 비웃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잔인한 건 네 행동이었어, 윤세영. 네가 혜성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윤세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 좀 그만 몰아붙여. 더 이상 못 견디겠단 말이야. 최명진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못 견디겠으면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 최명진은 거실 문을 열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윤세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밀려난 윤세영은 최명지와 함께 작게나마 남아있던 재산을 정리하며 위약금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손이 떨리는 서명으로 마지막 남은 부동산 계약서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네. 윤세영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세영, 네가 선택한 결과야. 이렇게 된 이상 더는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우리끼리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 알지? 윤세영은 겨우 입술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항상 혼자였던 것 같지? 최명진은 윤세영의 물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몇 달 후 한적한 도시 외곽. 윤세영은 낡은 원룸 창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머리가 아프도록 괴로웠지만 그것이 곧 자신이 짊어져야 할 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렸던 거지?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손을 꼭 쥐며 창밖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명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시장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윤세영의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해.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네가 뭘 하든 이제 네 몫으로 살아야 한다. 윤세영은 고개를 돌려 최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나한테 이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최명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세영아. 세상이 널 배신한 게 아니라 네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윤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명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으면 그걸 네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데 써. 그렇지 않으면 넌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윤세영은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수와 후회, 분노와 자기 연민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눈이 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세영은 주먹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찾아낼 거야.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